예, 그러면 선행학습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의 운영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그동안 외고 입시 제도를 비롯해서 학원이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바로잡는 운동들을 2009년 이후에 꾸준히 벌여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고 입시나 학원 변수 이외에도 최근에 들어서는 학교의 시험이 어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됐었고요. 그리고 특히 수학 교과와 관련된 것이 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 2010년에 발표된 그 교과부의 사교육 의식조사 통계를 보면 처음으로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우선순위 상위 그 5위 안에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저희 단체가 지난 5월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의 70% 이상, 그리고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선행학습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좀 이런 지적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태가 파악된 바는 없어서 김춘진 국회의원실의 협조를 얻어서 사교육 과열지구라고 하는 서울 경기 지역의 사교육 과열지구와 그리고 그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좀 이 문제를 파악해 봤고요.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일반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도 좀 비교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었고요.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 시험 문제와 자율고의 시험 문제, 그리고 자율고의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이 선행학습 문제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거나 지나치게 빠른 속진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혹은 그 이전 단계부터 선행학습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저희 발표를 하겠는데요. 최수일 수학사교육 포럼 공동대표님께서 좀 내용들을 쭉 발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석에 참여한 김성수 선생님과 그다음 최수일 선생님이 좀 질문과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수일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번 조사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사교육 과열지구의 시험 문제, 그리고 자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기말고사 시험 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했고요. 이 두 가지의 결과로 전국적인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서 굳이 이 조사 범위를 전국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중학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데, 중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교육과정의 내용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학교에서는 아주 상수준의 높은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시험 문제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석했는데,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문제를 출제했느냐,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국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수준인 문제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역시 그 대부분의 문제가 높은 심화 문제가 출제돼서 학원에서 미리 대비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반복 훈련하지 않으면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18개 중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약 14개 학교 정도가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그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되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가 출제된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54개 학년, 다시 말하면 18개 학교의 1, 2, 3학년 합쳐서 총 54개의 시험지가 조사됐는데, 정말 난이도의 상수준의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된 그 학교가 무려 절반 이상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청담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 25문제 중에 24문제가, 한 문제를 제외하고 24문제가 정말 일반 학교에서 풀 수 없는 난이도가 상위 문제가 출제되었고, 휘문중학교에도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선행시 유리한 유형이 3문제, 고1 수준의 선행시 유리한 유형 문항이 2문항이 출제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는 역시 마찬가지 내정중학교를 보시면 중학교 1학년 20문항 중에 선행학습시 유리한 문항이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4문항,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1문항,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3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중학교 3학년에서는 고1 내용 선행시 유리한 유형이 무려 11문항이 출제돼서 시험 문제로 인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마중학교 역시 중학교 1학년에서 이 전형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가우스 기호라든가 고등학교의 대칭 이동 그런 내용을 출제해서 선행시 유리한 문항이 3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선행시 유리한 유형이 1문항이 출제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서현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2학년은 한 문제를 제외하고 역시 모두 상수준의 문제로 25문항이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학교별로 비율을 조사했는데 내정중학교 3학년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내정중학교 3학년의 경우는 이 당해년도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선행학습했을 때 유리한 문항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에는 중학교 3학년 것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정중학교 역시 거기에서 확실하게 튀어난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는 상수준 문항 비율을 저희가 100%로 잡아서 볼 때 약 80%가 넘는 학교도 벌써 2개가 볼 수 있는데 하계중학교나 내정중, 이 중학교 3학년 거지만 이렇게 상수준의 문제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기보다는 사교육을 통해서 이런 고난이도 문제를 반복 숙달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밑에는 지금 그 예시 문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 21번 문항인데 이 X1, X2, Xn 이런 그 기호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나 처음 나오는 기호인데 중학교 3학년에 이런 기호를 썼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원하는 B분의 X1 빼기 A, B분의 X2 빼기 이런 거의 평균을 구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에 미적분과 통계 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평균의 성질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지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상수준의 문제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이런 문제가 주를 이룬다면 학생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선행학습에서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요령을 배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의 통계단원의 목적을 보면은 중앙값이나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문제는 이것과는 너무 엉뚱한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예시로 들은 또 하나 문제는 은행의 예금과 이자를 관한 문제인데 일단 3개월마다 이자를 받는 상황도 상당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거듭해서 2번이나 지급하는 이런 상황은 고등학교의 등비수열 정도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의 등비수열 정도의 그런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114만 4,900원이 뭐의 제곱이냐 하는 것을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상당히 반복학습, 반복적인 계산을 여러 번 해야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중학교의 2가지 문제점을 집중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고등학교의 문제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이 자율형 사립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25곳을 저희가 조사했는데 1학년과 2학년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학년의 문제입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1학년 문제는 1학년의 이 과정을 인문과 자연으로 나눈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별도의 과정으로 구분할 때 총 27개 과정이 저희가 분석했는데 그중에서 14개, 14개의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다 마쳐버리는, 그래서 고1에 1학기에 고1 전체 과정을 마치는 그런 학교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반계고를 같이 비교했는데 일반계고는 우리가 22개 학교를 했는데 일반계고는 단 한 개도 이렇게 1학기에 마치는 것이 없었던 것하고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편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의 어떤 교육과정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 고1의 기본 이수 단위가 1년 동안 8단위였습니다. 이 8단위로 고1 전체를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부 학교는 10단위로 2단위를 증배시켜서 1, 2학기에 각각 5시간씩 진도를 나간 것이 일반적으로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이 자립형 사립고가 돼서는 갑자기 경쟁을 시작해서 이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을 1학기로 줄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학기로 줄이고서는 일주일에 5시간에서 최대 7시간 요 정도의 1학기 전체를 맞춰버리는 그러한 수학을 매우 빠르게 진도를 나가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시험 문제 난이도를 우리가 분석했는데 일반고의 난이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빠른 진도와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자유형 사립고를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학 전 선행학습과 재학 중 사교육 의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자유형 사립고에서는 대개 그 입학 전에 학생들이 과제를 내주는데, 그 과제를 이번에 따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이 과제가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과제로 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1 수학의 절반 이상을 공부하고 와라 하는 그런 지시와도 같은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유형 사립고 2학년을 조사했는데 2학년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하나는 1학기에 수학 교과를 몇 개 과목을 개설했느냐. 한 개 과목만 원래 개설하는 것인데 한 개 과목을 개설한 곳이 5개가 있었고, 그 중에 4개가 실제 출제된 시험 문제는 2과목 이상이었다는 것이 문제고요. 거기서는 안산 동산고를 예를 들었는데, 안산 동산고는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과목명은 수학 1, 이 한 과목이었는데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수학 2와 수학 2의 전체 내용과 심지어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의 5분의 4, 즉 5분의 4라는 것은 5개의 단원 중에 4개의 단원까지 출제가 될 정도로 속진의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밑에 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성고등학교는 수학 1이라는 과목으로 한 과목만 실제는 표면상으로 개설했지만 시험 범위는 수학 2에 5분의 4라는 것은 수학 2가 5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단원까지 출제를 이번 1학기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학교는 2학기에 수학 1은 이미 끝났을 것이고 수학 2의 한 단원만 공부하고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적분과 통계라든가 기하 벡터라는 이런 과목을 편성도 하지 않고 계속 배우고 시험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뒤에는 일반고를 비교했는데, 일반고는 이제 자사고와 비교하기 위해서 넣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조사를 했지만, 일반고에서도 약간의 우리가 문제점으로 본 것은 과목을 하나만 개설한 학교가 있고 2개 과목이 개설된 학교 있는데, 대부분 2개 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속진을 하지 않았고요. 1개 과목만 개설된 학교는 약간의 속진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11월에 치러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가 과거부터 조금씩은 속진을 했던 그런 관례가 이제 자유형 사립고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지난 5월 달에 전국 초중고 3,2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76.2% 학생이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가 82.7% 수학 선행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원인을 그때 당시에는 입시 경쟁이나 또는 학원의 마케팅 이런 것에서 찾았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이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시험 내용, 이것이 역시 또 강력한 사교육 유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교의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출제되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자유형 사립고의 속진이 지금같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중학교나 또는 그 이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선행학습형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는 교과부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수학 시험 문제를
전수조사 등 별도의 강력한 대책을 통해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일선 중학교와 자율형 사립고의 시험 운영을 반드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활용하여 수학 교과를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속진에 따른 선행학습과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는 자율형 사립고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향후 교육당국의 행정적인 조치와는 별도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시험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한 고발센터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수학과 관련해서 이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이건 입시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각 학교가 그러니까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학교 간 경쟁에서 앞서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교육 과열지구 중학교 같은 경우는 뭐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소위 변별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정말 좀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런 문제들을 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좀 단위 학교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파악을 했고요. 요번에 이 작업을 이제 수학사교육 포럼에서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 10분 정도가 참여해서 이 작업을 했는데요. 김성 선생님이 좀 중학교 시험 문제를 좀 총괄 하셨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안상진 선생님이 고등학교 문제를 좀 총괄 하셨습니다. 혹시 안상진 선생님, 아니 김성 선생님 뭐 좀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간단히 덧붙여 주시죠. 중학교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선생님들하고 이제 그 학교 시험 문제를 내신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제 워낙 그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만약에 쉽게 내서 실수로 한두 문제를 틀리면 자기 아들, 딸 등수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평균적으로 쉽게 내면은 그 많은 항의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밖에 낼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교육과정을 속진하지 않고도 분명히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뭐 끝나고 인터뷰를 그럼 좀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